개인회생에서도 시간 차이가 사건마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전국 모든 법원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진행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개인회생이 어떤 결정들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결정은 금지 명령입니다. 이 결정 정말 빨리 나오지만 또 되게 중요해요. 보통 접수하시고 나서 빠른 분은 2, 3일에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일주일 안에는 금지 명령 결정이 나와요. 이름 그대로 채권자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법원에서. 뭘 금지시키느냐? 독촉을 금지시키는 거죠. 추심 일체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행위들도 다 금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다 추심 걱정, 압류 걱정 없이 편하게 일을 하면서 앞으로 돈을 벌어서 법원에 변제금을 내야 되니까 이 금지 명령을 첫 번째로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법원에서 금지명령 이후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회생위원이 서류 검토를 하시고 보정 권고를 내게 돼요. 보정 권고 안 나오는 사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한 번은 나온다. 보통은 두세 번까지도 나오시거든요. 이 보정 권고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법원에서 내가 냈던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소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정 권고를 잘 이행하시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 보정 권고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면 법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결정, 두 번째는 개시 결정입니다. 개시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사건 자체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돈을 내는 걸 시작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시 결정이 나야 개시 결정문 그리고 통지서라는 게 오는데 그 통지서에 보면 내가 돈을 낼 수 있는 법원 가상 계좌 번호가 적혀서 오거든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났을 때 드디어 법원에 돈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인가 결정이 나게 돼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면책 결정은 내가 변제 기간 동안 돈을 따박따박 잘 내서 내기로 했던 돈을 모두 다 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면책 결정이 나서 신용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에도 중요한 것은 법원 절차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금지명령 받고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돈 잘 내고 면책결정 받으면 되는데 인가결정 받기까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준비하시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한 번 딱 나가요. 마지막에 채권자 집행기일. 그 전까지 모든 단계는 서류로 진행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서류 준비하시는 것도 양이 좀 많습니다. 이 서류 준비 기간이 보통 상담받고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2주 정도 걸리고 계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할 일은 서류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보정 서류를 또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사실은 이 단계가 가장 좀 어렵고 중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정 권고 받아보시면 물론 개인마다 법원마다 편차가 좀 심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법원들 몇몇 법원들은 그 보정 권고 내용이 막 10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15장까지도 되는 보정 권고도 받습니다. 이게 처음에 준비했던 신청 서류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절차를 잘 거치셔야 변제금을 내가 낼 수 있는 정도로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과정이더라도 대리인 사무실과 잘 상의하시면서 잘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채무자분께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거죠. 변제금을 따박따박 잘 내는지를 미리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제금이 미납되면 인가결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채권자 집행기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중에 딱 한 번 출석하는 그날이죠. 이날 기일 전차는 되게 간단하게 진행돼요. 출석 체크하고 뭐 안내할 얘기들 간단하게 하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석하시는 거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돈을 잘 끝까지 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도 빼먹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되는데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개인회생에서도 시간 차이가 사건마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재작년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워낙 법원에 많이 접수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모든 법원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보존공고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있고, 보존공고가 나와서 내가 보정서를 제출해도 검토받고 다시 보정서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공고를 내가 몇 번 받느냐, 보정공고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서 보정서를 제출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개시결정 받는 기간, 인가결정 받는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보정공고 한두 번 받고 빨리빨리 서류 준비해서 제출을 잘 해주셨다. 그러면 지금도 6개월, 7개월에 인가결정까지 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됐고 내가 빨리빨리 내지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뭐 10개월, 1년 막 이렇게 길어지는 사건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보정공고가 나왔을 때 서류 준비를 제대로 잘 하셔서 빨리빨리 보정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